굉장히 깔끔한데? 아, 요 안에서만 펄투더라는 거구나. 그래. 막 뛰어나가네. 좋아가지고. Sotto il sole d'Italia cammino tra le strade piene di vino cuore ride. 나는 저 숙박소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 우리 잤던데 그지? 아니 그 가족끼리 오기 딱 좋아. 애들 로망도 한번 실현시켜줘. 근데 4층이어야 돼. 가격도 조회해서 제일 싼 거. 그래. 멋진 곳이었다. 이쪽 지방을 티롤이라고 하나 봐. 맞아? 몰라. 올라가봐 어떻게. 가보자. 시간도 많고. 베네치아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숙소를 나서는 그 기분. 여행 후반부 특유의 가벼움 같은 게 있죠. 아직 여행 중이지만 이미 조금은 일상 쪽으로 발을 내딛는 그 묘한 경계 위의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 차에 오르려는 순간 어제 지나오면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멋진 건물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저희는 그걸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가면 되죠. 어차피 그 방향이니까요. 만약 지금 그때 제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간절히 말리고 싶습니다. 잠깐이면 되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그 잠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올라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경사가 있어도 좁지 않으면 그냥 산길이죠. 마을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내비게이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했다가 유턴이라고 했다가 잠시 후엔 그냥 침묵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침묵하면 사람도 따라서 침묵하게 됩니다. 묘하게 긴장되면서요. 어제 봤던 그 건물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약간 절로 넘어가라고 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올라올 때는 2차선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 내려가는 길은 1차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너비의 길이었습니다. 양옆엔 돌담이거나 벼랑이었습니다. 앞에서 차라도 한 대 올라온다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섰어야 했을 겁니다. 전진도 후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으로요. 그게 아찔했습니다. 긴장을 들키지 않으려 했는데 손에는 이미 땀이 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게 됐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커브마다 한 번씩 스쳤습니다. 내려갈수록 그 생각은 더 선명해졌죠. 중간중간 차 한 대 정도 비킬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있고 어떤 구간은 그냥 없었습니다. 없는 구간이 더 많았죠. 있을 때는 잠깐 앉아 있고 없는 구간으로 들어서면 다시 조여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산악 마을들, 특히 돌로미티 주변 작은 마을들의 좁은 길 대부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과 짐수레가 다니던 길이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 말이 그 순간 갑자기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행히게도 넉넉한 공간이 있는 지점에서 맞은편 차를 마주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여유롭게 먼저 멈춰줬고 저도 공간에 붙여 서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예상보다 어렵지 않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두 차는 그렇게 엇갈렸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긴장하던 것에 비하면 그 순간은 너무 싱겁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허탈하게 웃기도 했었죠. 큰 길로 들어왔을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신 올라가지 않겠다고. 아름다운 건물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풍경에 직접 다가가야 한다는 법은 없죠. 어제의 그 장면은 그냥 어제의 그 장면으로 두는 게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베네치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고 저는 진땀 한번 흘리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슈퍼마켓 있다. 근데 음료수 마실래? 음료수 좀 사올까 오빠? 그래서 좋죠. 어. 목마르다. 뭐 사올까? 콜라 사올까? 어? 콜라? 딴 차 거는? 어디다 세우지? 여기다 세워도 되나? 프라이빗인데? 근데 뭐. 여기에 프라이빗이를 거야. 내가 갔다 올게. 잠깐만. 응.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커피 맛 초코 커피랍니다. 에스프레소네? 포켓 커피야. 이름이 포켓 커피. 그래. 나도 뭔지는 몰라. 이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게 국도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얘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시험 가면 됩니다. 고속도로 타면 쉬엄쉬엄이 안 되는데 여기는 되네. 국도라서. 계속 국도로 가는데 지금 얘? 어때? 안에서 탁 터지지? 나 오늘 잠자긴 걸린 것 같은 느낌? 왜? 그 정도로 많어? 양이 조금밖에 안 들었을 건데. 오빠 콜라 때문에 못 자지? 먹어봐. 에스프레소로 치면 거의 한 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이가? 그런 거 같다. 맛있다. 어이씨, 생각보다 커브가 더 도네. 고속도로 타네 바로. 그 정도면. 200m 앞에서 램프에 진입하세요. 저기 오빠. 노란 거 말고 가라 그랬지. 다 노란 거야? 이번엔 안 내리고 뽑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지금 돈 안 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카드 티켓 받는 거. 티켓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내도 되지? 램프에 진입하세요. 사람 있나? 사람 없어. 고속도로 입구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어느 쪽이야? 베로나. 베로나. 저기야. 드디어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너무 아쉽다. 많이 아쉽네. 어땠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 비현실적이라고? 맞지. 풍경이 너무나 이상한 곳이었지. 너무 이상했어. 너무 이상해가지고 와닿지 않는? 그렇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다 진짜.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정말 아는 사람 모두한테 꼭 가서 보라고 말해주고 싶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와봐야 되는.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이게 최고가 아닐까 싶은.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 근데? 비슷한데 나는 솔직히 국립공원 있잖아. 그게 제일 궁금하지. 진짜 압도적이야. 근데 그거는 왜 사람들이 안 가지? 버스에 안 나오지 왜? 모르지. 나 그게 막 되게 신기하고. 그거는 완전 정말 이게 바위산하고 그다음 초원이 적절하게 아주 잘 조합이 되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대단했고 세체다도 되게 비현실적이었어. 거기 위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와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정도로 그러고 싶다. 근데 세체다 거기는 무섭긴 하겠어. 탑대기처럼 그렇게 올라간다고 원래는 풀이 자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거기 위에 뭐가 쌓였나 보지.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야 진짜. 정말 이상한 곳이었다. 그냥 가는 길이 다 좁좁만 풍경이 장난이 아니야. 맞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 어디서 가든 진짜 렌트카 가지고 가다가 멈추고 진짜 일정 여유롭게 잡고. 진짜 날씨가 진짜 날씨는 좀 이거를 그러니까 한 방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날씨는 진짜 여러 날 봐야 돼. 추천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 산이 가리면 정말 이게 뭔데 이럴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다녀도 사진을 거의 안 찍는데 이거는 뭐 사진기를 놓을 수가 없었어. 그랬던 곳입니다. 아무튼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아니면 요것만 목표로 해서 베니스에서 들어와서 다 충분히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베니스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프라도 잘 돼 있고 호텔 같은 것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있었어. 진짜 외진 호텔이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호텔이 나무로 진짜 천연 나무 같은 걸로 다 되어 있고 되게 포근하고 특히 이불. 물론 그 온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불은 정말 따뜻합니다. 이불 하나 사가고 싶다, 진짜. 그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호텔들이 다 소박한데 너무 괜찮아. 호텔은 아니고 산장이지, 산장. 산장 같은 거지. 산장에 치약 칫솔 이런 거 전혀 없고 필요한 건 챙겨와야 돼. 호텔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산장의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네요. 맥주도 마지막 거기가 참 괜찮았고 거기는 이제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좋았던 곳. 4인 가족 마지막 산장에 간 4인 가족 그치. 그때 딱 좋아. 아, 이 느낌. 아, 진짜 정말 마음 편하게 보다가 한없이 바라봐도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와서 막 휘릭 돌지 말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없는 게 아쉽네. Hello. Thank you. 렌트카 여행에는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죠. 기름을 채워서 반납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마음에 걸리죠. 돌로미티를 누비는 동안 한 번 기름을 채웠는데 반납할 때 가득 채워야 하기에 걱정이 됐습니다. 공항 근처에 주유소가 있긴 한 걸까? 그런 걱정이요. 다행히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공항 인근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구글 맵에서 공항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면 바로 안내가 나오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갔고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나면 다음 관문이 기다립니다. 공항 주차장으로 가다 보면 카 렌탈 리턴, 그러니까 렌탈카 반납 구역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공항이니까 표지판이 많고 차도 많아서 천천히 표지판을 한 번씩 읽으면서 가야 합니다. 지나치면 다시 한 바퀴 돌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렌탈 회사마다 주차 구역이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렌터카 반납 전용 주차 빌딩 P1 렌터카 안으로 들어가면 각 회사별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처음 차를 수령할 때 자기가 어느 층, 어느 위치에서 받았는지 대충이라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당시엔 여행 시작이라 설레서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데 그 기억이 반납할 때 꽤 요긴하게 쓰입니다.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3층이었습니다. 많은 렌터카가 이곳에 주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차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3층도 꽤 넓어서 안내 표지를 따라 렌탈 회사 구역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희도 몇 번 돌아 겨우 찾았습니다. 위치를 잡고 차를 세우고 키를 반납하면 담당 직원이 나와서 차 상태를 확인합니다. 외관을 한 바퀴 돌며 쭉 보더니 별말 없이 끝났습니다. 솔직히 꽤 까다롭게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렌탈카 반납, 주행음집, 기름량 확인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싱거웠죠. 여행 내내 그 걱정을 품고 다녔던 게 조금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경험이고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건 금물이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항에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숙소가 베네치아 가는데 버스가 있다고 해서 그걸 타고 갈 겁니다. 지금 ATBO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저기는 ACTB는 일반 버스고 ATBO는 공항 리무진 같은 거랍니다. 35분 B에서 탄답니다. 메스트레 스테이션 FS로 간답니다. 0층, 그러니까 1층에서 나와서 그 앞으로 나오면 버스 스테이션 가는 곳이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길 건너야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뉴가 위에 거는 편도 AR이 붙은 게 있다는 거지? 밑에 AR 붙은 게 라운드트립 돌아오는 거 왕복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영어를 눌러도 제대로 영어를 눌러도 라운드트립이라고 안 써 있어. 그냥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난 급 당황했어. 꼭 확인하십시오 이거. 그다음에 컨펌, 페이먼트, 오케이 이거 인서트 하고 핀을 넣어라. 여기는 다 핀이 있어야 되는구나. 20유로 결제됐어. 결제됐어? 나왔어. 영수증.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마스레 스테이션은 마지막이랍니다. 아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네요. 진짜 힘듭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 가방 좋은 거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발동만 잘 굴러다니면 오히려 다 기스나고 좀 비싼 거 그러니까 말했잖아. 좋고 막 써도 되는 그런 거 다녀야 되겠어. 베니스에 왔는데 생각이랑 다르네요. 베니스가 저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보? 저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겠어? 아 생각보다 그냥 허름한 시골 동네 같네요. 여기는 이 위에가 무게가 쏠려서 그래. 생각보단 별로입니다. 여긴 너무 현대적이다. 뭔가가 돌로미티를 나중에 갔었어야 되나? 저거네요가 에이오 호스텔. 오 젤라또나 하나 젤라또나 하나 먹으러 가야겠다. 젤라또나 하나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가 너무 기울어져서 힘들어. 가기가 여기가 훨씬 편해. 길이 어우 야 파스타 냄새가 확 난다. 야 기업인가봐. 에이어 호스텔 건물 전체를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급하게 잡다 보니 뭐 싸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 들어가 봐야죠. 호스텔이라서 역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구만. 고장났네. 이 셀프 체크인 여기 있네.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됐어.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스텔입니다. 이건 옆방인가? 옆방이고 시끄럽겠죠. 잘못 만나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네요. 여기 화장실이 화장실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샤워 부스가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이렇게 크네.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값을 생각하면 괜찮죠.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래? 본섬은 아니고 본섬 앞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관광 근처가 이제 그렇지, 그렇겠지. 아무튼 본섬은 오늘 들어가지 않고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하늘? 그래서 여기서 저녁은 일단 먹고 오늘은 정비 삼아서 빨래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파스타 앤 피자 어. 에논 소다. 내가 이름 물어봤잖아. 이름. 아내가 찾은 맛집입니다. 리조또 까르보나라 다 괜찮고 티라미수는 꼭 시키세요. 이게 리조또야? 이거 먹물 이거구나. 17불이네. 17? 응. 난 리조또 17 강추하니까 한번 먹어볼게. 먹어봐. 알리오 올리도 있다. 티본 스테이크 30이네. 오늘은 원 티라미수 코카콜라. 아저씨 멋있네. 난 나쁘지 않다. 괜찮아? 해산물 말고 까지는 않은데 이런 맛이구나. 맛있지? 맛있냐? 나 이거 안 짜는 다행이다 생각보다. 근데 이 계란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지. 괜찮은데? 먹을수록? 되게 찐득한 그 느낌이 좋은데? 베네치아에서의 첫 식사는 까르보나라와 먹물 리조또였습니다. 후식으로는 티라미수를 주문했습니다. 정통 까르보나라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그 하얗고 부드러운 크림 파스타, 그게 까르보나라라고 알고 자랐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크림 소스 파스타에 가깝다고 합니다. 진짜 까르보나라라면 계란 노른자와 치즈 그리고 염장 돼지고기인 관찰레의 기름이 유착되면서 소스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는데 석탄, 즉 카본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석탄 광부들이 먹던 음식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네요. 접시가 나왔을 때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 면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입 먹으니 꾸덕하고 찐득했습니다. 묵직하게 코팅되는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는 계란향이 거의 안 느껴졌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느끼하다기보다 고소하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먹물 리조또는 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갑오징어 먹물을 넣어 새까맣게 만든 리조또인데 처음 보면 좀 묘하게 생겼습니다. 까맣고 진한 색이 도대체 무슨 맛일지 선뜻 감이 오지 않는 비주얼이거든요. 사실 까만 비주얼 흔치 않죠? 그런데 먹어보면 해물향이 가득합니다.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 가운데 하나인데 해산물이 풍부했던 베네치아에서는 오래전부터 갑오징어 먹물을 활용한 요리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리조또 진심으로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티라미수, 이탈리아어로 나를 끌어올리다 혹은 기분 좋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이미 자신만만한 디저트죠. 발상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베네치아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레 베케리어에서 1970년대 초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다고 하죠. 접시에 나온 티라미수를 처음 봤을 때 숟가락을 넣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퐁실퐁실하고 가벼운데 크림이 두툼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았습니다. 그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건 다 가짜였나?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먹던 것들이 미안해질 정도였죠. 정통 티라미수는 크림치즈나 생크림 대신 마스카르포네 치즈와 달걀을 중심으로 크림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지 않은 감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식사부터 3번 놀란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 광장에 따라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는데 볼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 1.3km라서 슬렁슬렁 구경 삼아서 가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봐. 건물들이 예쁘지가 않아요. 예쁘지가 않아. 본선 빼놓고는 여기는 별로인 것 같네요. 특히 저희가 골로미티에 있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 예쁜 그런 산장 같은 거보다 여기 오니까 좀 그렇네. 페레토 광장, 이탈리아로 피아짜 에르미니오 페레토. 배도 부른 김에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가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걷기 시작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건물들도 그냥 평범했고 길도 특별히 예쁘다거나 이탈리아스럽다는 느낌이 안 왔거든요. 그러다 트램 선로가 나왔습니다. 길가에 선로가 깔려있고 건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행자 거리 느낌이 나면서 조용하던 길이 천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 길에 메르카토 무니치팔레 시립시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은 탓인지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몇 개의 가게가 마지막 손님을 맞으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쿠오레 디 부메. 이름을 번역하면 소의 심장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재래종 토마토인데 하나가 300에서 500g 정도 나가기도 하는 큼직한 토마토입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온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소의 심장인데 생긴 것도 꽤 그 이름에 걸맞게 울퉁불퉁하고 묵직합니다.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페레토 광장, 차 없는 보행자 광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보진 못했지만 광장 한쪽엔 산 로렌조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부터 이 마을의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엔 시장이 섰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다 희생된 파르치잔 에르미니오 페레테오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이 광장을 메스트레 사람들은 살로토 디 메스트레, 그러니까 메스트레의 거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걸어보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광장 주변엔 식당들이 들어서 있었고 야외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 속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람, 친구들과 왁자지껄 웃고 있는 사람,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이를 느긋하게 걷는 어른들. 딱히 어디서 보여주려고 만든 장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저녁이었습니다. 그 안을 걷고 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유럽에 와 있구나. 이 평범한 광장의 저녁 풍경에서 그 실감이 왔습니다. 광장 한편 젤라또 가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우 달아. 다 달아. 기본 단맛이 장착이다. 돌로미티는 이렇게 달지는 않았는데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 사들고 먹으면서 구경하고 구경하면서 먹는 그 정도면 충분한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크진 않아. 그냥 30분 돌리는 거, 45분 돌리는 거. 아, 45분 말리고 30분 빨래다. 그지? 45분이나 그거 오래 말리더라고 생각보다. 얼마인지는 안 써있다 이거 저거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네. 아, 그러면 한번 하는데 8.5 정도 들어가겠네? 숙소로 돌아와 빨래방에 먼저 들렀습니다. 내일 베네치아 본섬으로 가기 전에 빨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가격도 확인하고 1층 로비도 슬쩍 둘러보고 가자. 오늘 저녁 안에는 빨래를 하고 저는 그동안 촬영한 자료를 백업 정리하면서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베네치아 본섬입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